반갑습니다. 라스입니다. 오늘은 인버스 ETF는 언제 사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월 초부터 신문기사를 읽어보니까 지수가 상승하면 일일 수익률의 2배씩 수익률이 나는 레버리지 ETF를 처분을 하고, 지수가 하락할수록 일일 수익률이 1배에서 2배씩 수익이 나는 인버스 ETF 또는 고버스 ETF를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가지고 제 블로그를 남기고 있는데요.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본인 돈을 가지고 본인이 판단해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지금 와서는 코스피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 인버스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지수는 우상향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인버스 ETF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짧게 먹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장에 대응하겠다, 해지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투자하게 되면 조금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으세요. 인버스 ETF는 어느 징후가 나왔을 때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제 비율 투자에 관련된 영상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2025년 6월 6일 기사입니다. 이재명 랠리에도 개미들 증시 하락, 인버스 ETF 매수세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1000억 가까이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라고 하는 거를 633억 원, 코덱스 인버스 180억 원 이렇게 사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수가 상승할 때 수익이 2배 나는 코덱스 레버리지 ETF 1142억 원 매도를 하고,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 1배 수익이 나는 코덱스 200 요거를 101억 원 매도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7월 3일이에요. 한 달 있다가 나온 기사인데, 이때는 이제 금액 말고 수익률 가지고 기사가 나왔어요.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수익률이 2배 나는 이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라고 해서 고버스라고 할게요. 그냥 고버스는 지금 거의 마이너스 28%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 3개월 동안 얼마나 사고 계셨는지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ETF 체크 사이트 들어가서 최근 3개월을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고버스 거의 8천억 매수를 하고 계신데 지금 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40%예요. 그 외에는 거의 다 미국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관련된 다우존스 이런 것들, 요건 한국판 SGHD죠? 이런 것들 매수를 하고 계세요. 여기 인버스 있고, 그러니까 인버스까지 포함하면 거진 1조 원 넘게 지금 사고 계신 거거든요. 그 대신에 순유출,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있는 건 어떤 걸 하고 계신지, 여기 타이거 MSCI 코리아 TR 펀드라고 해가지고 코스피 200이랑 똑같습니다. 요거 ETF랑 코덱스 200, 요 ETF들 6천억 더하면 2조죠? 요 지금 수익률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요런 타이밍이 가장 괴롭잖아요. 인버스 ETF를 나는 샀는데 수익이 계속 안 나니까 조바심은 날 거고,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지수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인버스 왜 사냐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니까 내가 판단 잘못했나? 어떻게 하지? 이런 타이밍이고, 저는 인버스 ETF를 투자를 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지표 두 가지를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요때 한번 들어가면 좀 성공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지표를 이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RSI랑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보조지표가 있는데요. 요거는 증권사 HTS나 MTS에서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세팅을 해놓으셨다가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코스피 지수 차트예요. 여기 보시면 RSI, 스토캐스틱 슬로우 기본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요 수치 값은 지금 RSI 같은 경우는 요건 키움증권 영웅문으로 제가 세팅을 한 건데요. 별다른 수치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본 세팅, 여기 14,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은 경우는 12, 5 이렇게 자동 세팅 되어 있거든요. 요거 세팅값 그냥 변경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 세팅값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어쩔 때 인버스 ETF를 사시는 게 좋냐면, 과매수 구간, 시장이 좀 과열됐다고 표시가 되는 과매수 구간에서 인버스 ETF를 슬슬 사모으시면 좋거든요. 여기 보시면 21년 여기 과매수 구간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죠. 요때쯤 슬슬 매수를 하게 되시면 이렇게 지수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요때쯤 사시는 게 좋고요. 여기 보시면 스토캐스틱 슬로우만 지금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죠.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스토캐스틱 슬로우랑 RSI랑 둘 다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을 때쯤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 모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마이너스 40%가 난 건데, 과연 이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마이너스 40%를 상쇄할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죠. 진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주봉 차트를 봤을 때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건 월봉 차트예요. 어떻게 보냐면 똑같이 RSI랑 스토캐스틱 슬로우랑 같이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과매수 구간에 인버스 ETF를 사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2017년, 18년도 구간에 보시면 과매수 구간 들어와 있죠.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3년 정도 인버스 ETF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또 21년도에 과매수 구간에 들어오죠. 이때 진짜 지긋지긋할 정도로 하락이 길었잖아요. 이때 인버스 ETF를 샀다고 하면 수익이 많이 났겠죠. 주봉으로 차트를 전환해서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할 때 월봉으로 전환을 해서 한번 RSI 값이랑 스토캐스틱 슬로우랑 요것도 과매수 구간 들어갔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주봉, 월봉 모두 다 과매수 구간이다. 그러면 인버스 ETF 사셔도 돼요. 천천히 사모오시면은 이제 기간이 알아서 수익을 내주실 건데, 만약 둘 중에 하나라도 삐끗 난다 그러면 굳이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럼 현재 시점 볼까요? 여기잖아요.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지금 둘 다 과매수 구간을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이렇게 약간 조정받았다가 이렇게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버스 ETF를 투자하게 되시면 좀 더 괴로우실 수가 있겠죠,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버스 ETF에 굳이 투자하실 타이밍은 아니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수가 조금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큰 시장입니다, 지금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한 자금을 갖고 있다고 봐봐요. 그렇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옵션을 걸어놓지 않을까요? 지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이 나는 옵션 상품에 투자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지수를 쭉 내릴 것 같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가장 빠르게 하락시킬 때 수익이 나는 옵션 상품은 뭐냐면 풋옵션입니다. 지수가 내려갈수록 수익이 나는 옵션 상품인데, 이 풋옵션을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지수를 빠르게 하락시키겠다라는 메이저들의 의지예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매수를 했다. 그것도 100억 원 이상. 그러면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콜옵션 매도라는 게 있어요. 콜옵션 매수는 지수가 상승을 빠르게 해주면 수익이 많이 나는 옵션 상품인데, 반대 개념으로 콜옵션 매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지수가 상승하지 않는다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메이저들이 콜옵션 매도에다가 100억 원 이상의 베팅을 한다. 그러면 지수는 더 이상 올라오는 게 한계점에 다다랐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인버스 ETF에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면 지수 하락에 따라서 수익을 볼 수가 있으신 거죠. 자, 요거는 작년 8월 5일 날 코스피 지수 차트예요. 이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1%까지 하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됐잖아요. 이날 종가가 8.7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옵션 거래량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이날 그러면 콜옵션하고 풋옵션을 메이저 투자자들이 어떻게 거래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빨간색은 매수고 파란색은 매도거든요. 풋옵션을 1200억 정도를 매도를 쳤어요. 그에 반해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1200억이나 풋옵션 매수를 발행을 했죠. 지수가 빠르게 더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옵션 상품을 거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콜옵션을 보면, 여기 보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1000억 원을 콜옵션 매수를 해요. 지수가 빠르게 반등할 거다. 이 하루만 봐도 지수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을 해줄 거야 라는 옵션 상품에 거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이때 레버리지 ETF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인버스 ETF를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행사가별로 해서 메이저들이 어떻게 대금을 걸었는지 한번 보죠. 여기 보면은 HTS를 보면 기초자산 코스피 200이죠. 305부터 370까지 파란색 풋옵션 매도 상품을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지수가 305까지도 떨어지지 않을 거야, 370까지도 떨어지지 않을 거야, 반등할 거야 라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콜옵션 매수를 여기다 해줌으로써 지수가 여기 이상으로 올라올 거라고 베팅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거를 걸었을까요? 저 같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요, 시장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을 했으니까 대부분 풋옵션 매수를 해서 시장 참여,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인버스 ETF를 다 샀을 거예요. 그냥 지수 이제 빠질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그냥 돈이 녹았겠죠. 자, 그러면 8월 5일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이 8월 5일날 여기 보면 마이너스 10.81%까지 하락했던 지수가 빠르게 반등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8월 22일까지. 그러면 이때쯤에 옵션 거래를 한번 보죠. 풋옵션만 한번 조회를 해봤는데요. 이때 보면 8월 2일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이때도 좀 8월 2일날 많이 떨어졌죠. 마이너스 4%까지 최대 떨어졌었는데, 이때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풋옵션 매도를 했어요. 야, 지수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반등할 거야,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거래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루 정도 손실 봐줍니다. 그 다음에 1200억, 1700억 이틀에 합쳐서 거의 3000억에 가까운 풋옵션 매도 자금을 투입을 하죠. 그에 반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가 빠르게 떨어질 거라고 거의 2000억이 넘는 금액의 풋옵션 매수를
베팅하게 됩니다. 이렇게 메이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보면 인버스 ETF를 투자할 타이밍이 나와요. 이렇게 쭉 올려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 ETF에 투자하려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100억 원 이상의 풋옵션을 사야 되거든요. 그럼 보면 없어요. 그런 게 지금 이렇게 천천히 조회해봐도 6월 달부터도 없어요. 기관들이 이렇게 조금씩 사주는 거는 개인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이거 그냥 거래대금 받아주는 거고, 굳이 그러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인버스 ETF를 지금은. 이렇게 해석해서 인버스 ETF를 들어가는 타이밍을 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지금 인버스 ETF를 조금 사시는 거를 고민하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은 잠깐 멈추셨다가 아까처럼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타이밍이 나왔다, 주봉상 그리고 월봉상 이제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다, 그 상황에서 조금 사시다가 만약에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풋옵션 매수를 대량으로 한다, 아니면 콜옵션 매도를 대량으로 한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자금을 좀 증가해서 투입을 시키면 수익을 볼 수가 있으신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뭐 시장 대응을 하시겠다 그러신 분들은 꾸준히 하시면 되고요.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저는 효율적으로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거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면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버스 ETF는 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 제 비율 투자 계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투자를 위해서 10만원 이체했어요. 현금 12만 6천원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저는 나스닥 레버리지의 80%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H라는 ETF를 보유하고 있는데 1598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 금액은 한 2120만원 정도 되고요. 미국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수익률이 62.65%로 좀 많이 반등을 해줬어요. 현재 주가는 13,290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20%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파킹형 ETF인 타이거 CD금리 투자 KIS입니다. 요거는 91주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평가 금액은 한 510만원 정도 되고 수익률은 1.89%입니다. 현재 주가는 56,257원이고요. 자, 요거를 이제 리밸런싱을 해주기 위해서 이 리밸런싱 계산기에다가 각각의 평가 금액을 입력을 해주고 현금을 입력을 해줍니다. 요 세 가지만 입력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계산이 나오죠. 나스닥 레버리지 ETF는 4주 매도를 하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킹형 ETF는 3주 매수하라고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MTS를 통해서 거래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H 4주 매도 완료, 그 다음에 타이거 CD금리 투자 KIS 합성 3주 매수 완료,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옵니다. 그럼 이 리밸런싱이 완료된 계좌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계좌에 표시되는 수익률은 45.33%고요. 실현손익은 2458원입니다. 이건 이제 과세전 손익이고요. 과세 후는 한 17,000원 조금 넘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이 평가 손익이 한 1,500만원 정도 되면 매도를 해가지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 레버리지 ETF인 QLD로 바꿀 예정이에요. 제 목표는 10억이라고 했잖아요. 일반 계좌에서 10억을 불리게 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세율이 이제 45%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양도소득세 22%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는 나중에 QLD로 옮길 계획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투자가 완료가 되면 저는 엑셀로 정리를 하는데요. 총 투자 금액은 1,740만원, 그 다음에 총 평가 금액은 2,650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총 수익률은 52.23%입니다. 그래도 많이 반등을 해줬어요. 한참 빠질 때는 이게 8.77%까지 빠졌는데 좋습니다. 자, 요거는 노란색은 나스닥 레버리지를 100% 보유했을 때랑 그다음에 요 계좌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이제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요런 폭락이 나올 때 좀 완충장치의 역할을 현금이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오래오래 버틸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이제 비율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레버리지만 100% 보유하고 있으면 이렇게 빠르게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폭락을 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단점이 있으면 또 장점이 있는 법이니까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 평균 단가, 그다음에 요거는 나스닥 레버리지 ETF의 주식 가격입니다. 지금 계속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매도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평균 단가는 거의 옆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매수하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자, 요거는 총 투입 금액, 이거는 이제 총 평가 금액. 이제 지수도 오르고 매주 10만원씩 투입이 되니까 이제 계속 우상향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꾸준히. 그래서 요쯤 오면은 제가 아마 지금 80대 20으로 하고 있는 거를 70대 30으로 다시 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만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면 여기쯤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비율 투자는 끝났고 저는 소액으로 레버리지 ETF 투자는 또 시야 투자 계좌도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시면 하락을 해서 폭락을 할 것 같았던 TQQQ가 이렇게 반등을 해줌으로써 계좌가 점점점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TQQQ의 한 주당 가격은 84달러, 1000만원 중반까지 하락을 했던 계좌는 지금 어느덧 2650만원까지 치솟았고요. 수익률은 43.3%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TQQQ, 나스닥 100 지수의 3배 일일 수익률을 추정하는 ETF죠. 그 다음에 UPR로는 S&P 500 지수의 일일 수익률 3배 추정한 ETF. PPA는 제가 개인적으로 방위산업 쪽이 S&P 500 지수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괜찮기 때문에 매일 5,000원씩 모으고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48%, 23%, 11.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도 뭐 특별한 규칙이 없으시다고 하면 소액을 가지고 이렇게 고율의 레버리지 ETF에 장기간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도 투자가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말씀드렸던 인버스 ETF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지표를 이용하세요. RSI랑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를 이용해서 주봉과 월봉으로 봤을 때 둘 다 과매수 구간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쯤에 이제 인버스 ETF를 조금씩 매수하시다가 옵션 거래대금, 특히 외국인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들이 풋옵션 매수를 100억 이상 했다, 또는 콜옵션 매도를 100억 이상 했다, 그러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금액을 인버스 ETF에 투입을 하게 되시면 하고 이렇게 상승에 내 계좌가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뭐 100%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 지수 빠질 때 인버스 ETF로 좀 수익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버스 ETF를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시면 인버스 ETF 투자하는 타이밍이 이렇게 많이는 안 와요. 여기 보시면 2008년쯤에 한번 왔었고요. 17년, 18년, 그 다음에 21년 이렇게 왔었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을 부르짖고 계신데 과연 또 굳이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 구간이 올까? 저는 굳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바로 코스피가 5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구간 안 오면서 점점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계속 연출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영상 보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도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